별다리 연구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각 나라의 귀신과 요괴입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실 우리 전문가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아니 너무 너만하게 하시면 안 돼. 너무 너만하게 본인 깨지잖아요. 조금 더 무섭게 해주세요. 조금 더 무섭게, 살짝 무섭게. 귀신 얘기를 하면 오늘 진짜 무조건 떠오르는 나라들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귀신 믿으세요? 저는 완전히 오! 완전히 불교의 영향도 많이 받고 아. 사람들이 거의 반 이상 다 믿거든요. 영혼, 귀신, 신. 개인적으로 뭐 본적 저희 이모부가 오.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이모 집에 가시는 분들마다 좀 식스센스 강한 분들은 다 보인대요. 저희 이모부의 영혼이. 진짜? 근데 다 저희 이모부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아니 갔는데 키 크고 마른 남자가 하늘색 셔츠를 입고 있대. 근데 그 모습이 저희 이모부가 장례식장에서 저희가 입혀줬던 옷이거든요. 소름 돋아. 소름 돋아. 무서워. 일본에서도 그런 불교나 그런 영향이 좀 많아요. 요괴나 그런 귀신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본 본 적은 적도 있어요. 오 진짜요? 직접이요? 네, 직접 봤어요. 저. 어떻게 언제? 제가 어렸을 때 그 4층에 살았었어요. 제가 밤에 2층 침대에서 제가 잤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깨가지고 밖을 봤어.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화나는 얼굴로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4층이라서 그래.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면 진짜 너무 생각나가지고 이거 보이나? 서로 이거 보여요? 이런 얘기 들으면 영국에서 좀 정신 나갔나 이 사람? 아니면 농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게 설문조사도 있었는데 한 30%만 그런 초자연적인 아니면 귀신 얘기 믿는다고 나왔고 대부분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더라도 얘기 꺼내기가 좀 부끄러워서 조금 시니컬한 그런 반응이 있고 근데 저도 하고 친구들은 모두 다 으스스한 얘기는 꼭 하나라도 있어요. 누구든.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어차피 안 믿는 분위기도 강하니까 말 거는 자체가 좀 힘든 거죠. 네, 맞아요. 그렇구나. 우리는 교육 받으면서 살았는데 귀신에 대한 진짜 각 나라의 문화가 확실히 그렇죠. 다른 거. 일본은 특히 더 그런 콘텐츠도 많아서 공포 영화도 많고 그런 뭐 애니메이션 만화 그런 것도 많이 계속 나오니까 그래 있겠지라는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 믿으신 편이죠, 그렇죠? 네, 지금 보니까 동양 출신 분들은 믿는다 손 올리셨고 서양 출신 분들은 손 안 드셨잖아요. 그러네. 네, 동아시아 전통에서도 귀신은 작용은 있는데 실체가 없는 존재가 귀신이에요. 귀신뿐만 아니라 요괴라든지 괴물이라든지 이런 존재들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말 통한 사람 너무 오랜만이에요. 이런 얘기 할 수가 없는데 저 이런 얘기 다 듣고 살았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본에서 귀신 뭐라고 불러요? 그 일본 사람들은 귀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를 유레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신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귀신이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 없는 그런 걸 생각하고 존재하지 않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신을 일본에서는 요괴라고 많이 부르고 태국에서 귀신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비라고 하는데요. 살짝 나쁜 영혼이라는 뜻인데 만약에 좋은 영혼이면 우리 신이라고 하죠. 영혼은 어디나 있는 거예요. 여기 위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하지 마요. 여기도 있는데 그런 얘기하지 말고. 있는데 지금 우리 주파수가 달라서 안 보이는 뿐이지 이 주파수를 느끼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식센스 있는 사람들은 보이는 이유가 보이는 거죠. 주파수가 달라서 근데 이 공간에 다 있을걸요 지금 10분 이상 우리 출연료 더 많이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와 있기 때문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태국에서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난다고 그 기본적인 믿음이 있네요. 맞아요. 복수해야 되거나 뭐 해결해야 되거나 아직 태어날 때가 아니었어요. 아직 여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면 때가 되면 이제
하늘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어디 본인 좋은 곳으로 가시겠죠. 영국은 뭐라고 불러요? 영국은 뭐 그 영어권 나라 포함해서 다 ghost라고 하죠. 맞아요. 귀신은 괴물, 요괴는 따로 monster라고 부르죠. 몬스터. 괴물. 그렇죠. 괴물. 멕시코에서 우리는 이제 쓰는 단어는 귀신이라고 하면 일단 두 가지 단어 떠오르는데 첫 번째는 판타스마. 보이는 귀신? 그러니까 영화 있잖아요. 캐스퍼. 그 진짜 이름이 이제 판타지야. 그 판타스마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단어는 에스피리투. 안 보이는데 존재는 하고 있다. 우리랑 지금 같이 있는데 다른 차원에서 아마 다른 주파수를 가능한 사람들만 볼 수 있는 한국에서 이제 뜬 귀신, 여귀라고 부르는 존재가 그거하고 비슷해요. 물론 이제 일본도 그런 게 있습니다. 원령 신앙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조선시대 같으면 이제 여귀들은 억울하게 죽었거나 아니면 제사 지내줄 후손이 없거나 늘 배가 고픈 거예요. 제사 지내줄 후손이 없으면. 그리고 또 전염병이 돌 때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죽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나라나 아니면 그 마을 공동체에서 여귀에 대한 여제, 제사를 지내줍니다. 근데 귀신은 제사의 대상이 되고 요괴는 제사의 대상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네, 지금 뭐 동서양이 다 마찬가지인데 제사라는 거는 은혜를 끼치거나 덕을 입힌 존재에게 감사의 보답을 하는 의례예요. 그런 리추얼이고 그것에 비해서 아까 요괴라든지 안 좋은 영혼 귀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피해야 될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제사가 아니라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푸닥거리 물러가라 귀신아 그런 식의 주술적인 방식으로 그거를 멀리 쫓아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사람들이 죽어서 되는 그 유령이나 영혼 말고도 동물이나 식물들이 오래 그 나이를 먹으면 귀신 또는 요괴로 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옆에 벌써 자세를 취하는 그 일본의 요괴 중에 이제 뭐 덴구 같은 경우 아니면 여러분 이집트의 스핑크스 보신 적 있죠? 여러 가지 존재가 합쳐진 하이브리드적인 존재가 많고요. 굉장히 특이하고 비일상적인 그 형상을 갖고 있죠. 최근에 한국에서 개봉된 태국 영화 랑종 거기서도 무당이 있는데 귀신을 컨트롤하는 의사. 그러면 일본의 음향사는 그럼 어떤 거예요? 아,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 온묘지라는 영화를 봤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런 익숙한 그런 존재? 일본의 헤이안 시대라고 이제 뭐 1000년 전 있었던 그 시대에 있는데 요괴 퇴치, 주술 등을 다루는 음양도라는 한문이 있었어요. 일본어로 하면 온묘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본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조선시대 때 소격서에서 이제 실제 도사들이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동아시아 전반,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다 포함하는 여기 이제 음양 오행 사상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음양 오행 사상에 따라서 우주가 이루어지는 원리, 질서들을 파악을 해서 점을 본다거나 또 땅에 있는 풍수지리를 본다거나 악귀라든지 이 귀신들을 퇴치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요. 국가에서 채용한 관직이에요. 근데 아까 나왔던 무당하고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그 무당들은 포지션이라고 해서 빙의하는 거죠. 귀신이 이제 접신을 해가지고 한 맺혔던 거 다 얘기를 해주고 풀고 먹고 가잖아요. 근데 그것에 비해서 이 도사라든지 음양사라든지 이런 존재들은 특정한 주술적인 방식, 주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부적을 쓴다거나 아니면 점을 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귀신들이나 요괴들을 컨트롤해요. 네, 그게 좀 다릅니다. 들어보니까 동양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면 서양에서 음향사나 무당 같은 그런 게 있나요? 영화도 있어요. 그 엑소시스트라고 해서 네, 그렇죠. 엑소시스트 들으면 그냥 그 영화만 생각하고 실제 그런 사람들 일상생활에 접할 수 없고 캐톨릭 교회에서만 믿는 거죠. 그쪽. 지금 말씀하신 엑소시스트, 가톨릭에서는 그걸 구마사제라고 합니다. 귀신을 또는 악마를 쫓아내는 사제라는 게 구마사제인데 가톨릭에서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하는 거는 음향사 같은 분들이 하는 거하고 원리는 비슷해요. 근데 그런 거 같아요. 왜냐면 멕시코도 카톨릭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일단 신도 있고 악마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악마를 막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고.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음 준비하시고요. 뭐냐면 각국의 귀신과 요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일본입니다. 기대되네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요즘 제 애들이 맨날 저보고 그 포켓몬빵
그 중고 앱에서 네, 맞아. 5배로 지금 사고 있어요. 진짜 요즘 못 사잖아요, 그거 진짜. 그 포켓몬이 바로 요괴들인가요? 그냥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 요기를 약간 좀 생각해서 약간 좀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섭다기보다는 약간 좀 친숙한? 약간 좀 귀엽다. 일본에서 진짜 모르는 사람 없는 정도로 유명한 그 요괴가 있는데 갑바라는 물의 요괴예요. 애니메이션으로도 많이 등장하는. 일단 정신 초록색이고 머리에 접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접시가 마르면 안 돼요. 배달하는 거예요. 반찬 접시? 네, 접시. 반찬 그 접시. 접시. 뭘 좋아하냐면 오이 같은 걸 좋아하고 와 그런 것까지 너무 디테일하다. 하천 이런 데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많이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같이 뭐 강에 뭐 놀러 가면 갑바한테 잡혀가니까 멀리까지 가지 마. 왜냐면 애기들 무섭게 만들려고. 평소에 쓰는 말에 담겨져 있네요. 우리는 요괴라고만 하면 우리 일단 이게 진짜 많아요. 우리도 진짜 종류가 많은데 뭐 굿즈로 만들고 막 이렇게 귀엽다는 것도 이 표현이 실례예요. 그렇지. 그냥 이렇게 진지하게 하고. 되게 약간 달라서 맞아. 신기해요. 최근에 한국에서 개봉했던 랑종 랑정. 영화 안에 있었던 귀신이 어떤 종류냐면 비법이라고 하는 귀신이에요. 네. 그래서 여주인공을 보면 갑자기 생거 땡기고 날 음식 먹고 싶은 증상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바로 비법이 쉬운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비법이 뭐냐면 몸통이 없고 영혼이 있는데 사람 몸 안에 들어가서 사람 몸에 있는 심장, 장, 간 이런 거 다 먹고 이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의 몸으로 돌아다니면서 계속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갑자기 오늘 육회 땡기네? 회도 먹고 싶어. 육사리 먹고 싶어. 그럼 엄마가 너 비법 씌웠니? 그렇게. 근데 실제로 있는 태국 뉴스에 다 나와요. 다 그런가요? 실제로 있는 얘기. 진짜? 뉴스에 나올 정도. 뉴스에 나와요. 태국인들은 그 정도 믿어요. 태국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귀신이 있다고 믿는데 그러면 공포 영화를 보면 보통 어떤 생각이 들어요? 공포 영화 자체가 실제로 생긴 사건으로 만든 영화예요. 실화 이미 바탕. 끝났죠. 그 이상. 저는 귀신 너무 무서워서 공포 영화 절대 안 보거든요. 처음으로 보는 영화가 랑종이에요. 콘텐츠 만들려고. 그 전에 무서워 절대 못 봐요. 부산행도 저한테 공포 영화예요. 산행은 태국 귀신 하나 더 소개해 주세요. 근데 간질간질하네요. 여자 귀신인데 비크라스라고 합니다. 비법이랑 다른 게 우리랑 같은 인간이에요. 근데 밤만 되면 몸통을 빼고 이제 심장이랑 장만 달고 다니면서 그게 떠다니면서 먹는 거를 찾아다녀요. 머리 빼고? 머리랑 심장 그리고 장기 있는 채로 돌아다녀요. 다리 없고 몸통이 없어요. 그래서 날아다녀요. 그 심장 상상이 그냥 힘들다. 이렇게 얘도 똑같이 생거를 먹고 그래서 태국인들이 밤에 옷 말리지 말라는 이유가 비크라스가 밤에 먹고 옷에다가 입을 닦으니까 밤에 옷 말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낮에 누가 크라스인지 알 수 없으니까 어렸을 때 엄마가 야 너 비크라스 되기 싫으면 친구들이랑 같은 빨대 쓰지 마라. 누가 귀신인지 빨대.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친구들끼리 절대 누구랑 같은 빨대 쓰지 않아요. 절대로. 신기하다 이거. 근데 그 귀신들이 밤에만 나타나는 그 형태는 제가 봤을 때 많은 나라에서 있는 것 같아요. 지하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은 밤에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귀신이나 요괴만 그런 거 아니고요. 늑대 인간과 뱀파이어들, 드라큘라라든지 이런 존재들이 그거 언제 움직입니까? 밤에 움직이죠. 음기가 충만하다고 이제 동양에서인이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존재들인 겁니다. 이대로 태국 가서 라디오 하나 하시면 잘 되실 거예요. 이런 얘기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태국인들이. 오늘부터 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야겠네요. 잘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요괴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잖아요.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날에는 삼중 세계관을 갖고 있었어요. 하늘나라, 인간들이 사는 땅, 인간들보다 못한 존재들이 기거하는 지하세계. 밑에 있는 존재는 위에 있는 존재를 부러워합니다. 요괴나 귀신들은 인간을 부러워해요. 예, 인간이 되고 싶어해요. 인간한테 들러붙어서 온갖 나쁜 짓을 한다거나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간의 정기를 먹고 어두운 세계니까 지하는 밝은 세상으로 오고 죽음의 세계에서 삶의 세계로 올 수 있다고 이제 믿는 그런 신앙들이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자, 다음 순서는 영국이지요. 중세 시대부터 약간 그런 죽은 사람의 영혼 이야기 그런 소문들이 막 돌리기 시작했대요. 뭐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너무 많아졌어요. 캐톨릭 교회 때문에 연옥이라고 해요. 그 purgatory. 우리대로 안 하면 이제 그 연옥에 간다. 그래서 그 성직자들 그 귀신 얘기를 많이 들려줬대요. 서민들한테.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귀신 얘기가 본격적으로 많이 많아졌어요. 연옥에 그냥 갇혀 있으면 귀신처럼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진짜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많았죠. 그래서 영국의 대표적인 그 귀신 얘기들 늘 왕 아니면 왕족에서 나온 뭐 가족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앤볼린. 앤볼린은 그 헨리 8세의 두 번째 부인이었어요. 그 엘리자베스 1세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또 바람 펴서 간통죄로 이제 기소되고 1536년에 참수됐어요. 그 런던 탑에 타워 오브 런던 가면 귀신들 진짜 많이 산다는 곳이에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온도도 다르고 뭔가 되게 우수수하고 까마귀가 있어요. 그 새 막 까까 이렇게 막 하고 그래서 뭔가 대낮도 되게 무섭고 그래요. 근데 그 귀신, 앤볼린 귀신 이제 거의 500년 됐죠 이제. 근데 꾸준히 사람들이 그 귀신 본대요. 근데 보는 그 형태는 그때 옛날에 마차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차 소리부터 이렇게 이것도 밤에죠. 이렇게 흐릿하게 안개 많이 껴요 영국은 또. 그래서 안개에서 이거 누구지? 왜 마차 이 시대에 타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근데 보니까 그 마차 기사도 머리가 없어요. 하고 또 내리는 여자가 머리 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앤볼린 머리예요. 생각해보니까 앤볼린 아닐 수도 있죠. 그냥 그 머리만 훔쳐온 동네 아줌마 귀신일 수도 그것도 있는데 무섭잖아요. 그것도 무섭죠. 그것도 그것도 무섭지만 교수님이 얘기했던 werewolf, 그 늑대 인간들 유럽에 진짜 오래 전부터 있었던 얘기. 왜냐하면 늑대가 많이 돌아다녔으니까 옛날에. 그래서 그런 아우 소리만 들어도 소름도 끼치고. 일본은 그 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영혼들 그런 것들이 뭐 밖으로 뭐 빠져나가지 못해. 갇혀 있다. 갇혀 진짜? 이렇게 섬 된다. 때문에. 그럼 다 날아다니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근데 약간 좀 비슷한.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영혼들은 뭐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배 그냥 탈 수도 있고. 저 이모부 한국 오셨어요. 아 진짜요? 따라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모부가 뱀뱀 아빠잖아요. 그래서 뱀뱀네 집에 놀러 가면 이렇게 애들이 꿈을 꾼대요. 뱀이 아빠 본 적이 없는데 똑같이 뱀이 집에서 우리 이모랑 장난쳐요. 야 너네 아빠 근데 잘 돌아다닌다. 태국 가고 한국도 오고. 세계 투어를 네. 즐기면서 다니고. 그래서 우리 그 장례식장에서 우리 비행기표 태워서 줬으니까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장난치면 그렇게들 하셨어요. 아, 비행기표를 태워서 줬어요? 하늘나라 그 좋은 곳으로 가라고 미국도 갔어요 뱀뱀이랑 같이. 진짜 비자는 문제가 없으셨나요? 너 진짜 그게 신기하다. 쫓아오신 분은 사람 연고로 쫓아오신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사람이나 땅이 매개가 되는 그런 형태가 있고요. 런던 포그 늘 이제 습도가 좀 높고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맞아요. 해안 기후잖아요. 이게 섬이라서 빠져나가지 못한다라는 답답함도 있겠지만 바다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습도가 높고 태양빛을 많이 못 보는 그런 기후들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귀신이나 요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연 환경이 사람들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게 귀신이나 요괴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만드는데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영국 가면 그 옛날 건물들이 너무 많고 약간 진짜 해리포터 건물들이 그냥 여기저기 다 있어요. 그냥 되게 으스스해요. 그런데 가면 사람들 안 살고 되게 허무하게 생겼잖아요. 이제 1000년, 2000년 됐으니까. 그런 장소 가면 뭔가 그 기후하고 그 에너지가 너무 안 좋아서 그 나무 그 바닥이니까 밤에 추워질 때 소리가 막 나요. 사람 안 걷더라도. 그래서 되게 많아요. 안 돼. 한국에는 전통적으로 제일 잘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구미호죠. 꼬리가 9개 달려있는 신민아. 신민아. 구미호. 이상기.
주로 이제 그 구미호를 비롯해서 처녀 귀신들이 소재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환경이나 배경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국의 요괴나 귀신들은 주로 가족하고 연관이 돼요. 가부장제도 중심에 이제 가족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콩쥐팥쥐나 장화원년도 보면 계모가 들어오죠. 딸들을 괴롭히잖아요. 희생의 대상이 되고 피해의 대상이 되는 존재들이 주로 어린 여성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남고괴담이라고 들어봤어요? 남은 것도 있었어요? 없잖아요. 여고괴담만 있는 거예요. 또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그래서 남고괴담이 없고 여고괴담만 있는 거는 그 중에서도 어린 여성이 약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귀신이나 요괴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동양만 그런 건 아니고요.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위치크래프트, 그러니까 마녀 사냥 관련된 얘기 들어봤는데 마남 사냥은 없죠. 그렇죠? 가톨릭에서 주로 그 희생양을 만들 때 여성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기독교가 아닌 이교도 여성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고문을 가하거나 이러죠. 자연환경과 관련해서 특이한 귀신들이 있습니다. 창귀라는 귀신이 있는데 고한마마, 이게 이제 한국에서 나온 굉장히 두려워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 창귀는 호랑이한테 물려 죽은 사람이 그 영혼이 호랑이한테 귀속된 채로 끌려다니는 그런 걸 말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죽어서도 헤어나지 못하고 종속당하는 그런 영원히. 다른 태극 귀신 종류가 혹시 있을까요? 진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비달 당검이라고 임신한 상태로 죽은 귀신. 근데 이 귀신들이 억울하게 죽으면 복수심이 가장 심해요. 왜냐?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자식까지 맞아, 죽게 맞아. 만들었으니까. 태국의 진짜 유명한 영화 피막이라고 한국 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영화더라고요. 전쟁이 간 남편이 있는데 남편을 이제 기다려서 남편만 돌아오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억울함이 많아가지고 행복하지 못하니까 네, 다 행복하면 안 돼 뭐 돼버리는 약간. 거예요. 귀신 중에 또 진짜 끔찍하고 진짜 무서운 귀신이 비따이홍. 어떤 분들이냐면 아직 죽을 때가 아닌데 갑자기 죽거나 비다이홍이 되면 매일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똑같이 반복돼서 죽어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여기 같은 시간에 이상한 소리 들리면 자기가 죽었어야 되는 나이가 될 때까지 있잖아요, 돌려가는 막 집에서 무서워. 밤마다 네. 저희 방에서 소리가 들려요. 이런 거일 수도 네, 있겠네요. 그분들이 이제 같은 시간에 오. 죽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들이 왜 무섭냐면 자기 대신에 죽어야 할 사람을 찾아서 본인 대신에 죽는 사람을 찾으면 본인이 태어나러 갈 수 있어요. 이 귀신이 사람을 사망하게 만들 수 있는 귀신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무섭다. 진짜 무서운 귀신. 지금 이렇게 뭐 다양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네네. 아시아권의 약간 그런 뭐 요괴나 귀신들 비슷하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네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일본은 굉장히 요괴에 관련된 다양한 이미지들이 예전에 그림이나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조선시대 그 유교 성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귀신이나 요괴에 관련된 이미지가 별로 없어요. 이야기는 있는데 이야기만 남고 이미지가 없는 게 유교 성리학의 그 영향인 것 같습니다. 불교라든지 무속이라든지 도교, 일본의 신도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이미지들을 통해서 그거를 발현하는 걸 좋아해요. 무당들이 있는 신당, 구타는 그곳이나 아니면 불교 사찰에 쳐들어가서 신상, 그러니까 신을 조각을 해놨거나 아니면 그려둔 그 그림들 있잖아요. 태우거나 부수거나 하는 행동을 합니다. 일본은 우키요에라고 약간 분석가가 있거든요. 거기서 다양하게 진짜 요괴나 귀신들을 이렇게 표현했던 그런 분들도 많았어요. 요즘은 이토준지라는 사람이 만든 그 만화? 이미지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요즘까지. 오늘 각국의 귀신과 요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봤는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약간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처럼 귀신을 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화학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왜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이걸? 뇌과학, 브레인 사이언스하고 신경과학이라든가 아니면 진화생물학 이런 학문들이 발전했는데 네네. 그런 학문의 관점에서 보면은 귀신이나 요괴를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공포영화를 보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자연에 그냥 노출되어 있는 거에 원시시대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아주 으슥한 밤이에요. 밖에서 뭔가 부스식 하고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지금처럼 우리가 뭐 총이니 칼이니 하는 도구도 별로 없던 시절이에요. 네. 그게 만약에 호랑이 같은 존재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잡아먹히는 거죠. 그렇죠.
생존이 달린 문제예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그냥 바람이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뭔지 알 수 없잖아요. 네. 공포의 핵심은 그게 도대체 뭔지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게 핵심인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거는 귀신 또는 요괴가 지금 지나가는 거니까 밤에 뭐 12시가 돼서 나오는 소리에는 너희들 나가면 안 돼. 여러분들 공포 영화에 혼자 남는 죽는다. 뭐 12시에 맞아, 뭐 맞아, 맞아. 거울 보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원시 시대부터 인간들이 자연에 대해서 이제 적응을 하고 자기보다 힘센 존재 또 위험한 존재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메커니즘 기제가 이제 발전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나치게 되면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최소한 그런 위험에 대한 준비하는 자세를 갖게 되면은 사람들이 생존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이런 식의 그 귀신, 요괴 이야기들이 또는 이 영화까지 현대 영화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과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잘 정리해 주신 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짧게 한마디 해주시죠. 태국 귀신 어렸을 때 다 듣고 살았던 그러니까. 얘기들이라서 이모가 한국에 놀러 오셨어요. 제가 이걸 썼을 때. 그래서 이모가 하는 얘기가 너 저기 녹화 가서 다른 나라 귀신 지면 안 된다고. 태국 이름 달고 그러니까 공부하면 태국이다. 이모한테 1등 하셨다고 네. 얘기해요. 근데 진짜 귀신 있는 것 같은 게 프로의 얘기 많이 들어서 이제 믿어요. 믿어지죠? 저는 이제 손 들을 거예요. 믿어지죠? 네. 너무 무서워요. 이제. 설득력.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태국도 그렇고 뭐 영국도 그렇고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일본은 귀신 좀 유명하잖아요. 소영화 하면 태국을 하는데. 그래서 갑자기 자부심 대결이 돼버렸네요, 이거는. 예. 자, 오늘 우리 교수님 좀 어떠셨어요? 귀신이나 요괴가 되는 존재가 사회적으로 그 소외되거나 소수인 사람들, 이 귀신이나 요괴나 괴물에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있는 어두운 음지, 그림자인 부분들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늘 우리가 양지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뒤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잘 못 읽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배려하고 함께 살아갈 것인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 좋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별다리 연구소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안 하시면 자고 있을 때 갑자기 침대 밑에서 이렇게 두 손이 나와가지고 발을 꽉 잡고 자작하겠습니다. 꼭 하십시오. 전화가 다음에 뵐게요. 안녕하세요. 왜 나만 웃지? 같이 혹시 뭐 공포 영화 좀 추천해 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무서웠던 거는 착신알이라는 전화가 왔을 때 그 소리인데 알람 소리인데 띵띵띵띵띵띵띵 이런 소리가 나요. 전화가 온 사람은 다 죽어가요. 어우. 그거 받으면 사회생활 하면은 뭐 부장님 전화가 오면 그게 더 공포. 그건 진짜 레알 공포.